여러분, 지금 한국 외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중국? 일본? 정답은 이란입니다. 제재를 맞은 나라, 핵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눈총을 받는 나라,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 바로 그 이란이 지금 이 순간 한국에 공개적으로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 대사가 한국 방송에 직접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재 때문에 돈도 못 받고 동결된 자금만 70억 달러. 그런데도 이란은 왜 한국을 찾는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무려 1300년 전 한 편의 서사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300년 전 페르시아 왕자 아비티는 아랍 침략자들에게 쫓겨 머나먼 동쪽 섬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 섬나라의 이름은 바실라.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신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왕자는 신라 공주 프라랑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 이야기.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서사시가 바로 쿠시나메입니다. 쿠시나메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문학의 집대성으로 불리는 샤나메에 필적하는 자료로 평가받는 대서사시입니다. 여기에는 신라의 도시구조, 음식문화, 심지어 해상항로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조차 이러한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작가가 직접 동방을 다녀온 것이 아닌가 추정할 정도입니다. 이란 대사가 우리는 고대부터 교류한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바로 이 서사시가 있습니다. 물론 쿠시나메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구전 서사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신라가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 문명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경주 계림로 고분에서는 유럽과 중동 지방에 걸쳐서만 발견되던 희귀한 장식 보검이 발굴됐습니다. 황남대총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잔이 출토됐고 경주 괴릉과 흥덕왕릉 앞에는 서역인처럼 보이는 무인석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신라와 페르시아 사이에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로 봅니다. 한국과 이란, 이 두 나라의 인연은 최근 몇 년이 아니라 1000년을 훌쩍 넘는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은 현대에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1970년대 이란의 사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약 10시간, 7000km 떨어진 이란 땅에 한국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고 외화를 벌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사만기업, 이 이름들이 이란 전역에서 일을 벌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975년 반다르 아바스에서 동원훈련 조선소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이란에 첫 발을 디뎠고 이후 이란 전역의 도로, 댐, 발전소 공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으로 이란의 인프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테헤란 한복판에는 지금도 서울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수도에 서로의 이름을 붙인 도로가 존재하는 것.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과연 몇 쌍이나 될까요? 이란에는 기름이 있었고 한국에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교환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갖고 있었고 그것을 주고받으며 혈명에 가까운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0년 이후 미국이 이란을 향해 거대한 장벽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러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단순한 경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달러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끊어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2010년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란산 석유의 큰 손 중 하나였던 한국은 달러 결제 차단이라는 장벽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 나라가 꺼낸 카드가 놀랍습니다. 원화 결제 계좌.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을 위한 특별 계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달러 대신 원화로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우회하는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팔면 대금은 원화로 이 계좌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원화로 한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율 리스크도 있었고 거래의 자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미국의 제재망 속에서도 두 나라의 경제 고리를 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재가 있어도 우리는 거래를 이어간다. 이 메시지는 이란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중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다 눈치를 보며 물러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버텼습니다. 그 신뢰가 쌓이고 쌓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폭탄이 터집니다. $70억. 원화로 환산하면 약 9조 원. 이것이 이란의 원화 계좌에 묶여버렸습니다. 2019년 이후 미국의 제재가 보호 강화되면서 한국은 이란의 원화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믿어온 파트너에게서. 이란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돈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란 언론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사진을 대특수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23년 8월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전액이 스위스를 통해 유로화로 환전된 뒤 카타르의 이란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4년 3개월 만의 해결이었습니다. 이란 대사가 인터뷰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이 $70억 기나긴 갈등과 해결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다시 선택하는 걸까요? 그 답이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란이 현재 경제 파트너로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제재 속에서도 중국은 이란 석유를 사들이고 이란의 각종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제품은 싸지만 질이 낮다.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 기술 이전도 안 해준다. 이란 기업인들과 관료들의 공건연이 하는 말입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이 맺은 25년 전략협력 협정도 실제 이행 측면에선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이란과의 협력 여력이 급감했습니다. 유럽은요? 미국 눈치 보라고 이란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 빈자리에 이란이 떠올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1970년대 이란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기술력과 약속 이행,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기한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는 것. 이란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한국 등식 신뢰가 새겨진 것입니다. 이란 대사가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에 연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구애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외교에는 실용주의라는 키워드가 뚜렷해집니다. 에너지 안보 다각화,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복원, 방산 수출 확대. 이전 정부가 UAE 발언 파문으로 이란과 극도로 관계가 냉각됐던 것과 달리 새 정부는 중동 전체를 향해 문을 열어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란은 자연스럽게 다음 타깃이 됩니다. 과거 한국의 중동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건설 수주. 한국 기업이 현장에 가서 빠르고 저렴하게 짓고 돌아오는 것.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방위산업 제품을 팔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란도 이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고속도로를 지어줄 건설사가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 에너지 인프라, IT 네트워크, 산업 고도화를 함께 이뤄갈 파트너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가 제재의 복잡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는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십조 원의 복구 시장. 중동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예멘 분쟁, 시리아 내전의 여파. 이 모든 분쟁이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순간 전쟁보다 더 큰 경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재건입니다. 이란은 중동 재건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나라입니다.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 깊숙이 관여해온 만큼 이 지역의 재건 사업에서 중요한 중재자이자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란 자체의 인프라 수요만 봐도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제재로 인해 오랫동안 투자가 막혔기 때문에 기반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에너지 분야만 봐도 이란은 세계 최상위권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스 처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정유 설비는 1970, 80년대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병원, 통신망, 스마트시티, 태양광 발전소. 이란이 정상화되는 순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발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그 순간을 대비해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관계를 만들어 놓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 이야기에서 확인하십시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중동 붐이 시작됐을 때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외화 수입이었고 현대, 삼성, 대우가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는 발판이었습니다. 197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중동 건설 붐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중동 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단순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디지털 인프라, 스마트 도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이라는 중동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시장이 열리는 중입니다. 한국에게 이 타이밍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입니다. 1000년 전 서사에서 시작된 인연, 1970년대 사막에서 쌓은 신뢰, 제재 속에서도 끊지 않은 경제고리, 70억 달러의 갈등을 봉합한 외교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재건을 주도할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것. 1300년 전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 땅에서 사랑을 찾았다면 지금 한국은 이란 땅에서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인연이 현대의 기회로 완성되는 순간, 그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